사진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작품을 보시다 보면은 좀 일반적이지는 않죠. 우리 보통 흔히 보면 찰칵하고 좀 예쁜 사진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진이 참 뭐랄까 좀 이따 좀 더 깊은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걸 좀 어떤 종류 앞서 방금 말씀하신 게 시아노타입 말씀하셨고 검프린트 방식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어떻게 우리 한 작가님 괜찮으시면은 네. 그 작품을 좀 이렇게 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예 그렇게 한번 투어를 한번 잠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왜냐하면 한번 돌아보고 그렇죠? 같이 돌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듣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면은 저 일어나서 네네. 예, 제 뒤에 있는 것부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저 건프린트 방식이고요. 이거는 포토그램을 이용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물병인데요. 물병이 이게 플라스틱인데 이 물병이 우리가 이렇게 자연으로다가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한 50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이거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상상으로다가 제 인위적인 게 반, 자연적인 게 또 반이 개입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그 작품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작품이 한 지금 요 정도 사이즈가 돼요. 원래 원본은 요거 약간 작아요. 저거를 가지고 저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스캔을 해서 이만하게 필름을 만들어요. 아날로그 바로 해서. 그러면 요거는 필름은 아마 부산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위스 필름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만들어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부탁을 해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도로 할 건가 아니면 컬러로 할 건가. 1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도 1도예요. 한 가지 색상. 한 가지 색상이고 요거는 이제 컬러면은 최소한 최소한 3가지 색상이 들어가야 돼요. 빨강, 파랑, 노랑 3개 3원소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여기에 있는 것들은 3원소로 한 거고요. 저쪽에 있는 것들은 저건 이제 실질적으로 한 거거든요. 저거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디지털 출력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필름을 만들어서 그 옛날 방식대로 그걸로 대로다가 해서 인화를 한 거죠. 저거는 4도예요. 4가지 색상이 검정색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건 4도 현상이고 이거는 3도고요. 여기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작품이에요. 저쪽 거는 카메라가 렌즈를 통해서 만든 작품인 거고요. 여기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 빛으로만 만든 작품이에요.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요. 일반인들을 위한 겁니다. 사진이 영어로 포토그래피지 않습니까? 포토그래피는 포토는 빛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고 그래피는 그림, 이렇게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카메라 없이도 찍히는 게 사진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진행해 주시죠. 그리고 이 작품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뭐 이렇게 작가 활동하시는 분들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 내외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은 A3 정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크게 하시려고 하면 기계가 또 있어야 되고요. 기계도 또 있어야 되고 이만한 또 이거보다 더 큰 바트라고 해요. 이거를 씻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바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플라스틱 같은 바트는 물이 무거워서 이게 휘어져서 뭐 부러지거나 막 그래요. 그래서 두꺼운 스테인레스에다가 만들어요. 이만한 거를. 그 물을 이만큼씩 받아놔요. 그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를 못해요. 혼자. 이게 물을 추단을 못하니까. 이것도 저도 혼자 아직 조금
이 힘이 있어서 이거 들었다 놨다를 하는데 조금 더 가면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큰 사이즈는 이거를 또 맞추다 보면 이 핀을 이게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사진이 왜 약간 이렇게 왜 인화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왜 분겨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문드러지는 것처럼. 예, 이게 그렇게 돼버려요. 똑같이 이게 약간만 핀이 한 1, 2mm만 안 맞아도 사진이 안 이게 또 서로 간에 안 맞아요. 또 이게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는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종이가 수축이 돼요. 수축이 돼갖고 그 또 수축하는 거를 또 잡아야 돼요. 수축하는 거를 잡지를 못하면 이게 또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이는 뭘 쓰고 계시죠? 이 종이는 수채화지예요. 아니요, 좀 두꺼운 수채화. 이 수채화지가 보통 보면 메이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이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좋은 걸 하려고 하면 최고 좋은 종이를 쓰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르시 종이라 해서 아르시 종이 같은 경우는 중성이에요. 거기에 어떤 화학 성분 같은 게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입한 거고 또 다른 종이에 비하면 메이커에 비하면 가격이 한 2배 이상 돼요. 종이가. 그래서 이 종이를 제가 또 이 종이에서도 또 뭐가 있냐면 이 거칠고 곱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저쪽 거를 보시면 이쪽 거는 세도, 중도 뭐 이렇게 있어요. 저 거칠은 게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중도고 요거는 좀 거칠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거는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보시면 요거보다 저게 좀 거칠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작가가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게 곱게 좀 표현할 건가라면 좀 표면이 좀 고운 걸 쓰시고 좀 거칠게 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표면이 좀 거친 걸 쓰시면 좀 그 맛이 또 서로 간에 똑같은 거지만 또 맛이 서로 간에 또 틀려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거고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데 곧 끝나기 전에 네. 꼭 중성지해야 되는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중성지를 또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여기에 화학 성분이 들어가면은 변질이 와요. 그러니까 재색이 안 중요한 나오고.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옛날에 또 그게 또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또 암실 작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암실에서 작업을 하셨던 분들도 그 인화지가 그 메이커별 다 쭉 있고 또 다 틀리잖아요. 거기서랑 마찬가지로다가 이것도 메이커별로 틀리고 맛도 또 메이커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저 가격 차이는 그런 화학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느냐, 덜 들어가 있는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 가격이 좀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좀 좋은 작품을 하고 싶으시다라면 들어가 있지 않는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아마 종이를 쓰시면 페이퍼를 쓰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추가로 드렸냐면요. 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사진, 그림 좀 개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액자를. 그래서 전국의 액자 장인들을 몇 명을 불러서 이제 그림 쪽은 잘 모르겠는데 사진을 이제 개보수하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위 컬렉팅 된 작품들이 중성지가 아닌 겁니다. 초창기에 작업했던 우리가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한민국 대표 작가님들이 중성지를 안 쓰는 바람에 그림은 리터칭으로 이제 복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태리 가도 보면은 저희 미켈란젤로 그림도 사실은 리터칭을 해서 복원을 하거든요. 사진은 복원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이 중성지를 안 쓴 덕분에 지금 작가님 말씀처럼 약간의 화학약품 때문에 사실은 초반에 그 컬렉팅했던 작품들을 다 폐기하는 그 작업이 최근에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액자를 이제 복원하시는 분이 뭐 아마추어가 아니라면은 무조건 중성지를 앞으로 사용을 하시라라고
신신당부를 해주셨던 그 기억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잠깐 그 설명을 드리면, 아니, 안 했으면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프린터에 액자 만드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중성지를 쓰는 많이 써요. 시중에 나오는 프린터 종이들 다 중성지거든요. 그래서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변질해 온 이유가 물 배집을 안 하고 밑에 본드에 넣어 붙여버리게 되거든요. 밑에 케미칼인데 붙여버리기 때문에 중성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배집을 해야 되는데 물 배집을 하면 밑에 판이 합판이거든요. 그런 넓은 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한지를 깔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최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사진이 소중하면 예, 우리 보통 사진 그 액자대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폼 그런 거 쓰지 마시고 반드시 물 배집을 해야 천년만년 간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군요. 맞습니다. 그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저는 저 드라이 마운트를 했어요. 원래는 저 드라이 마운트가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드라이 마운트가 그 옛날에는 그 저 흑백 했을 때는 그때는 저 드라이 마운트를 많이 썼었어요. 어쨌든 그 흑백을 하다 보면 그 페이퍼가 중성지다 보니까 이게 코튼지다 보니까 말리면 막 꾸글꾸글해요. 막 휘어지고 그걸 펴줘야 되는 게 드라이 마운트예요. 근데 이제 드라이 마운트를 가지고 그 드라이 마운트 이제 시트지가 있어요. 원래는 저 그의 배접 정석이 뭐냐면 그 드라이 마운트 그 시트지를 가지고 중성 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트가 또 이게 하얀 판 있잖아요. 그 매트도 중성 매트하고 이만한 판 하나가요. 그게 그냥 판은 5,000원이나 만 원 정도 해요. 1전짜리 한 요거보다 조금 더 커요. 요게 한 5,000원에서 한 7, 8,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 매트지가. 근데 중성 매트지로 가면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배가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하시는 분들이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드라이 마운트 시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열을 가해서 딱 붙으면 딱 붙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걸 가지고서 전시가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그걸 갖다가 보관을 해둬야 되는데 어떻게 보관을 했냐면은 지금은 이제 보통 보면 저 액자에다 다 보관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부피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띄어서 드라이 마운트라는 그 기계가 있어요. 판 거기다가 이렇게 열을 가하면 그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원본은 하나도 안 상하고 그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풀이나 뭐를 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원본은 상하게 돼 있어. 띄면은. 근데 드라이 마운트를 해놓으면 원본은 그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비싸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그걸로 한 거예요. 예. 전부 다 드라이 마운트를 해서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시트지가 이렇게 있는데 시트지도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요만한 거 하는데 그 액자집에서 하는데 한 5만 원 달라고 했고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그거 눌러주는데 그래서 그 중성 매트지 별도로 하고 그러면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것만 붙이는 데만 해도. 그러니까 액자가 플러스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플러스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드라마 하는 데 별로 없어요. 여기도 없죠. 예. 지금 이 대화의 의미가 뭐냐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 그 아티스트 토크를 준비하면서 꼭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진 예술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아트페어나 이런 데 갔을 때 사진이 잘 안 보이니까 뭐 그림에 들러리 비슷하게 치고 가는데 사실은 사진가들은 이 작업에 있어서 자신의 혼과 경제적인 모든 걸 담고 작업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되고 좀 알려졌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드라이 마운트라든가 중성지에 대한 소개를 좀 더 길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물배드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물도 좀 이렇게 정제수 아주 순수한 물을 쓰십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물도 영향이 예, 작품에 보존에 영향이 네, 많다고 네.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이거 이제 수세를 하잖아요. 여기 수세를 하면 그냥 일반 수돗물을 쓰면 거기에
철분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면 그냥 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 철가루가 또 이게 앉아요. 그러다 보면 작품이 약간 좀 변할 수도 있어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약간이라도 그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정화기가 2개나 3개를 달아놔요. 수도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정화된 물로다가만 이걸 항상 세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플라스틱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첫 작업을 했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해드렸듯이 해외에 가갖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물을 사다 먹다가 보니까 이 뭐 원산지들이 다 보면은 뭐 유럽 같은 데는 알프스고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알래스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원지가 가장 깨끗한 곳에서 물을 다 담아서 이렇게 병에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가장 골치 아픈 그 플라스틱 병에다가 이거 팔아서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그래서 또 팔아요. 그럼 또 우리는 또 그걸 먹고 있고 그거를 또 갖다 버리면 그게 어디가 바다로 가면 그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오염이 되고 그걸 갖다 이게 순환적으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모순점이 뭔가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의문점을 가지면서 그래서 그 작업들이 그래서 이 세계 각국에 있는 물병들을 제가 가서 사갖고 온 그 나라 가서 갖고 온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여행하시는 분한테 부탁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파는 것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구해서 이 작품이 한 서너 점 되는데 여기는 요거만 오늘은 요거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같은 의미니까 그거를 해서 뭐 그런구나 뭐 이렇게 그런 의미로 해서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제가 그 컴프린트를 할 때 이게 보면은 또 약간 폐화적이에요. 이렇게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폐화적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뭐 이렇게 극사실주의처럼 이렇게 그렸냐기도 해요. 근데 좀 약간 이제 컴퓨터가 약간 폐화적이니까 약간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이걸 할 때 보면 아마 웹사이트나 어디 들어가시 보면 그 사람들의 또 이게 각자의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우리가 이제 김치를 담으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담그는 방법이나 그런 거가 다 틀리잖아요. 제가 가서 이걸 다 찾아보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 가서 이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만의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했던 거는 저는 누구한테 가서 배우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전에는 인터넷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서 또 제가 영어를 너무 딸려갖고 엄청 힘들어가지고요. 그냥 거기 나오면은 그냥 알아들 수 있는 영어는 안 듣고 못하는 영어는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리고서 그냥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 몸짓만 봐도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여러 사람들 거에 있는 것들을 장점만 뽑았어요. 그래서 장점만 뽑아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제 목표가 사진처럼 똑같이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사진처럼 왜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디지털 하지 이거 왜 했느냐. 그런데 그거는 제 목표는 그거였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거가 이 컨셉에 이 작품의 컨셉인데 똑같은 거를 못 만들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서 이걸 처음에는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지금에서는 이제 보니까 회화적인 것들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이 이게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거만의 또 특색이 있는 그 컴프린트만의 또 특색이 있는 그 색감들이 또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게 경첨되는 과정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룩하고 요 작품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작품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사이즈도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도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또 안 그리더라고. 욕심이 생겨서 저렇게 하면 큰 작업도 또 하고. 이렇게 이 작업보다 저렇게 이게 2배만 한 건데요. 저걸 만들려면 이 작업이 한 4-5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왜 플라스틱 병을 이렇게 모아서 하셨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해. 왜냐면 지금 후보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약간 거의 한 번 더 좀 그 물병 제가 나가서 그 물을 먹다가 보니까 이 세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물을 가장 깨끗한 물을 우리가 가장 골치 아픈 그 플라스틱 병에다가 담아서 파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거기서 그 모순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참고로 우리 한희준 작가는 그 환경 사진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500년 동안 썩지 않는다는 부분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소중한 물이 왜 거기에 밖에 담길 수 없는가에 대해서 사진이 출발했다는 얘기고. 그럼 다음 작품으로 한번